안녕하십니까. 설명하는 의사 이성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엉덩이 대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장편환 외과에 내원하시는 대장 항문 질환 고객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엉덩이 대장 유튜브를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to be continue 설명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개원을 고민하는 의사들, 병원 경영을 고민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닥터 개고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의사, 소위 명의라는 이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명의는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저의 노하우를, 저의 지식을,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명의라는 채널로 인사드리게 되는데, 제가 뭐 항문 수술도 많이 하고 대장 내시경도 많이 하고 위내시경도 많이 하지만 먼저 복부 초음파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2010년부터 외과 전공의 술기교육 지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 강의를 하는데요. 복부 초음파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네. 주로 내과 선생님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유명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그분을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은 대학 교수님이시고 큰 병원에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또 너무 학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좀 가볍게 정말 복부 초음파에 초보이신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아예 초음파를 안 해보시는 분들, 또는 조금 해봤지만 어려워서 잘 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알기 쉽게, 알기 쉬운 치질, 알기 쉬운 대장 내시경처럼 알기 쉬운 복부 초음파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사실은 명의라는 채널을 시작을 하게 돼서 제가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쪽에 자료가 영상에 같이 나갈 건데요. 복부 초음파가 필요한가라는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가 정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니까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내과, 영상의학과, 뭐 가정의학과, 외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부 초음파는 이제는 청진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고객을 위해서 청진기로 우리가 진찰을 해야 되듯이 복부 초음파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술기로 돼버렸죠. 근데 문제는 영상의학과나 일부 선생님들을 빼고는 초음파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저의 10년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인데요. 복부 초음파에서 중요한 스킬이 무엇이냐? 영상 보시죠. 루틴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위내시경도 미싱하면 안 되듯이 복부 초음파도 병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미싱 레이트가 제법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영상을 또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싱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복부 초음파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맹점이라고 하는, 그리고 열심히 본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실수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루틴을 가지시는 겁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보기 위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순서대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좌측간을 먼저 봅니다. 췌장을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좌측간을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보고요. 그리고 자세를 바꿔서 프로브를 위치를 90도로 돌려서 롱지튜드널 스캔으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라이트 리버를 보기 위해서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쭉 보죠. 쭉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그리고 프로브를 틸팅 하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는데요. 그리고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다시 한번 리버를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는 키드니를 봅니다. 그래서 슈파인 자세에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돌아 누워셔서 데쿠비티스 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GB도 봐야 되죠. 그리고 CBD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 잘 맞춰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슈파인 포지션으로 바꾸고 레프트 키드니 보고 스플린 보고, 그리고 슈파인에서 판크레아스를 보게 됩니다. 레프트 키드니와 스플린이 잘 안 보일 경우에는 다시 자세를 돌아 누워서 데쿠비티스 뷰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자세하게 스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차후에 중요한 건 루틴을 가지고 본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초음파에서 중요한 스킬 두 번째는 뭐냐면 오버뷰입니다. 오버뷰.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나무만 봐서는 숲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인필트레이티브 HCC 같은 정말 명확하게 매스를 만들지 않고 디퓨즈하게 그렇게 HCC가 옆으로 퍼지는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나무만 찾다 보면 숲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숲만 봐서 또 나무를 놓치는 경우가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버뷰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프로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지만 네 가지 테크닉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틸팅을 많이 쓰고 그리고 슬라이딩 이런 걸 많이 씁니다만 로테이션, 락킹 이런 방법. 그러니까 슬라이딩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쭉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로테이션은 이제 돌리는 거죠.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 락킹은 이렇게 바이킹처럼 이렇게 프로브 자체를, 그리고 틸팅은 눕히고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프로브를 자유자재로, 칼싸움하는 무사가 총싸움하는 저격수가 총을 굉장히 잘 다뤄야 되듯이 여러분들 초음파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프로브를 잘 다루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지션 체인지와 호흡 조절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폭포 초음파를 하시다 보면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폭포 초음파 할 때도 자세 변화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초음파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슈파인 포지션에서 다 하십니다. 다 보시지만 처음에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 분들이라면 슈파인 포지션에서 라이트 데쿠비투스, 슈파인 레프트 데쿠비투스 이런 자세를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췌장이 안 보인 경우에는 앉아가지고 또 본 그런 자세까지도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조절이 중요한데요. 심호흡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한다거나 또는 배를 불룩하게 내밀면서 심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멈추고 검사하는 그런 환자와 수검자와의 호흡 조절이 굉장히 초음파할 때는 중요하고요. 물론 여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호흡을 들여 마셔야지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좀 내쉬어야지 잘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호흡 조절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다양한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까지 서브코스탈, 롱지투디널, 트랜스버스, 데쿠비투스 뷰 자세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플랜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담낭은 다양한 스캔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봐야지 병변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미싱을 하지 않겠습니다. 스킬 부분은 사실 이제 초심자들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호흡 조절과 자세 변화를 게을리하지 않고 다양한 플랜에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프로브를 잘 활용해서 오버뷰하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복부 초음파 각 장기별을 어떻게 스캔할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아주대 삼거리에 장편환외과 개원하고 있는 대표원장 이성근이고요. 명의 설명하는 의사 채널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